안녕하십니까? 동일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1학년 학생 여러분, 교사 박태환입니다. 10월 4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1차 시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교과서 250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5, 근로관계와 산업안전, 중단원 3, 산업안전과 재해예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로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산업재해의 의미를 이해하고 예방법의 재해 시 처리 방법을 알 수 있다 입니다. 교과서 251페이지를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의 원인은 안전사고의 사전적 정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사람 또는 재산 피해를 주는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사고는 사람의 부주의에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이고 교육과 훈련을 한다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하이니의 사고 발생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사회적 환경, 두 번째 단계는 인간의 결함, 세 번째 단계 불안전 행동, 네 번째 단계 사고, 다섯 번째 단계 재해가 있는데 이 5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하이니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 5단계의 순서에 따라 사고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사고를 유발하는 3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주의로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주의를 범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주의와 위험한 상태가 만나고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 요소에서 사고가 일어날 사안들을 찾아내면서 의식을 일깨우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착각이 되겠는데 사람은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여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킵니다. 사람은 당연히 사고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태만이 되겠습니다. 태만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순서를 생략하거나 금지된 지름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적과 확인을 통해 태만을 방지하고 제멋대로 주관적이고 희망적인 관측에 의한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는 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어느 곳에든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익숙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서 방심하는 사이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주 머무르는 곳부터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가정의 생활에서의 일어나는 사고를 의미하며 추락사고, 질식사고, 약물중독사고, 감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익숙한 환경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며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약품 등의 매뉴얼을 숙지하고 정확한 조작 방법과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52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52페이지 좌측에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은 첫 번째,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두 번째, 휴식 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 시간, 세 번째,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마지막으로 학교 외 장소에서 시행된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왕복 이동 시간, 이 네 가지가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이라 할 수 있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 행정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이 당한 사고, 학교 시설물 파손, 화재 및 붕괴 사고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학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중 혹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의미합니다. 등하교 시의 교통사고, 교내 폭행사고, 체육시간 등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고,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의 체험학습 중 일어난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특히 개인의 활동보다는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안전사고의 원인이 인적 요인이므로 예방교육과 실천으로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252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고 발생의 원인 세 가지 요소로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는데, 자, 사고의 발생 원인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인적 요인 88%가 차지합니다. 인적 요인이란 학생의 연령 및 학년, 성별, 태도 및 심리적 상태, 학생의 행동 특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사고의 발생 원인 중 10%는 물적 요인인데 학교 설비의 결함 및 부족에 의한 요인이고요. 자, 나머지 2%는 환경적인 요인인데 날씨, 교실 환경, 실습자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상태에 대한 상시 점검, 두 번째로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사전 안전점검 실시, 세 번째로 전기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지는 전기에 대한 기본 지식 숙지, 네 번째 평상시 전기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다섯 번째 교무실 행정실 간의 시설관리 정보 공유, 여섯 번째 실험 실습에 관한 사전 준비와 위험 요소 파악, 일곱 번째 교육 과정에 대한 확실한 이해, 자, 마지막으로 실험 용기 시약 등에 대한 실시 전 확인 철저가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장 실습 중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실습은 학교와는 다른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으므로 위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 급하게 서두르거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일을 하고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일어나며, 따라서 현장 실습생은 산업안전교육을 철저히 받고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현장 실습 중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 경우에는 첫 번째, 실습장의 책임자에게 알리고 치료를 받고, 두 번째,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고, 세 번째, 치료비 고용주 및 요양보상비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청구가 되겠으며, 학교 교육청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 두 번째 상급기관의 관련 내용 보고, 우선 구두 보고 후 서면 보고, 세 번째 단계 학생의 치료 보상 등에 관한 지원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254페이지 산업재해의 이해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전보건공단 사이트는 아래 www.kosha.or.kr이라는 사이트 주소를 여러분들은 한번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별 대처 방법과 각종 통계를 볼 수 있는 사이트로서, 자, 이번 시간 학습하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런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교과서 내용의 이해를 돕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근무 환경에 의한 질환, 업무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등 일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사고와 질병을 업무상재해 또는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 보험 적용은 산업재해 보험 가입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단 한 명의 노동자라도 고용이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합니다. 산업재해의 종류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였어도 노동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등으로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사고는 첫 번째, 업무 수행 중의 사고, 두 번째, 휴게시간 중 사고, 세 번째, 출퇴근 중의 사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네 번째,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 중에 발생한 사고, 다섯 번째, 시설물 등의 결함에 의한 사고, 여섯 번째,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질병, 일곱 번째, 분진작업 등을 하다가 걸린 진폐, 여덟 번째, 가로로 인한 질병 및 사망, 아홉 번째, 직장 내 성희롱까지, 아홉 가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사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교과서 255페이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사람의 착오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착오는 감각 혹은 지각 입력의 착오고, 두 번째 처리 착오는 중재 혹은 정보 처리 착오고, 세 번째로 출력 착오는 신체적 반응 및 인간 제어의 착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분야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재해는 이러한 요인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겠습니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세 가지 요인을 알아보면 사람의 관리에 있어서 첫 번째 환경의 오류, 두 번째 장비의 오류, 세 번째 사람의 오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만 사람의 오류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오류가 아래에 앞서서 설명하였듯이 사람의 착오 종류 세 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면 이러한 오류들을 미연에 발견하고 예측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점검과 조치를 취하는 것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이므로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일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 입사자의 경우 산업재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근속 기간별 재해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3,292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2011년도 산업재해 현황 분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입사 근속 기간별에 따라서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52,051명 총 55.79%로 가장 많은 비율로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꼭 비례하진 않지만 이렇게 근속 기간이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재해의 빈도수가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신규 입사자가 산업재해에 약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새로운 작업장 또는 산업에서의 경험 부족 때문, 작업 환경과 일에 대해 낯설기 때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모르기 때문. 마지막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려는 열망으로 무리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256페이지를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의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작업자의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으로 인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올바른 상태와 행동인지를 알고 작업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으로 신규 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규칙과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에는 안전규정 등 여러가지 안전규칙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이를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규칙을 만들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또한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규 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제2항에 근로자를 채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명시해야 되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라 별표 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 8의 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따른 법령이라 할 수 있겠고, 아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자, 이 또한 안전보건교육 관련 교육 내용입니다.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등 동선에 관한 사항이고요.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이고,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이고,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이고,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자, 이런 세 가지 요소에 따라 산업재해의 예방이 이제 관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인 주체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입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최상위 단계가 국가 정부죠. 이제 정부면,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통제고,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기준 작성 및 지도, 감독이 되겠고,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이 되겠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증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하고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되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하고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257페이지를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57페이지 우측에 구내를 통행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우측으로 통행하고
양손을 주머니에 놓고 걷는 것은 위험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손을 넣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하며 통행은 반드시 정해진 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통로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될 수 있는 한 피해서 통행을 하고 작업장 내를 통행할 때는 밟거나 부딪혀서 부상을 입기 쉬우므로 발이나 주위의 작업에 주의하고 뛰지 않습니다. 출입구나 모퉁이에서는 어디에서 무엇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통로를 횡단할 때는 일단 걸음을 멈추고 좌우를 살피고 정반, 레일, 앵글, 둥근 재료 등의 위는 걷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미끄럼짐에 등에 주의하고 화물을 가진 사람 및 운반차에는 길을 양보하고 구내에서는 허가된 통로 위에는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를 알아보면요.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 구분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이고, 정도는 필요한 물건을 사용하기 쉽고 찾기 쉽도록 안전한 상태로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 복장에 대해서 알아보면 직장에서의 복장은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작업복, 모자, 장갑 등 회사에서 정한 복장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따라야 하고요. 보호구는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경기 특성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하고 직장에서도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 사고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보호구 사용사항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작업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보호구는 올바른 것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사용하고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보호구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보호구를 마음대로 변형시키거나 그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하고 교체해야 하고요. 보호구는 소중하게 취급하고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통행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앞서서 구내를 통행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에서 자동차들이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사업장 내에서도 통행에 주의해야 하고요. 정리정돈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고의 원인이 정리정돈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환경의 경우 나의 정리정돈 습관이 타인의 사고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전체 업무의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안전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위험한 장비일수록 다양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요. 각 안전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며 작동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장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치는 제거, 위치 변경, 개조를 하여서는 안 되고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이유를 잘 이해하고 그 성능을 충분히 이해한 후 사용되어야 하고 안전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불안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해 그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수리나 작업의 필요상 감독자의 허가를 받고 안전장치를 제거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그 작업이 종료된 즉시 원래의 장소에 부착합니다. 안전장치가 고장난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겠습니다. 작업 시 추가 안전장치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258페이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물질을 다루는 환경에서는 안전장치와 마찬가지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해 물질의 경우 직접 보이지 않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보호장치의 설치를 법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호장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해물질, 가스, 분진, 고온, 소음 등이 발산되지 않도록 밀폐하는 장치의 문이나 덮개를 열지 않아야 하고요. 두 번째, 밀폐된 장치의 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세 번째,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 격리된 장소에 가스나 분진이 침입하지 않도록 내부를 양압으로 하고 함부로 창이나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국소 배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팬을 돌리지 않는다든지
닥트를 닫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흡입 후드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발산원과 후드 사이에 얼굴을 대고 작업하지 않아야 하고요. 전체 환기 장치의 배기부 주변에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고요. 건강보호 장치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장치에 대한 관련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고, 건강보호 장치는 작동이 충분히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직장 내 모든 사람이 그 상태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함부로 장치의 형상이나 위치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재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는 개인의 산업재해로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사업장 전체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기 작업에 대한 지침과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화기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는 화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불을 쓰는 경우 부근에 유류 등에 있는 곳은 피하고, 심하게 불똥이 튀는 것은 야외에서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반드시 뒤처리를 하고 확실하게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해야 하고요. 정해진 장소 위에 담배를 피우지 않고, 난방용 스토브에는 물받침에 반드시 물을 넣고 퇴장하는 경우 완전히 소화해야 하고요. 기름이 묻은 걸레, 톱밥, 셀룰로이드 등은 자연적으로 발화하는 것이 있으므로 정해진 통에 넣고 반드시 뚜껑을 덮고, 대패 쓰레기 등 연소하기 쉬운 것은 정해진 장소에 놓고요. 타는 냄새가 나거나 연기를 본 경우 등 화재의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보고하고요. 소화기가 있는 장소와 그 위치를 파악해 두고요. 소화기, 소화용 수조, 양동이 등의 소화기제는 정해진 장소에서 마음대로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소화기구의 주위에는 항상 깨끗하고 정돈하고 다른 것을 부근에 두지 않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259페이지 산업재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용어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는 배관시설의 통로고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당황하지 말고 심호흡을 한 번 더 하고,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떠한 조치를 할 때는 그 조치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신속하게, 그러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고요. 될 수 있는 한 선배나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요. 정해진 대피 순서를 무작정 바꾸지 않고 행동하고요. 부상을 입지 않은 사고, 어느 정도 작은 부상이라도 결코 숨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평상시 유의사항으로는 직장의 설비, 기타 상황을 잘 이해해 둘 것이고요. 구급 연구가 있는 장소를 확실하게 기억해 둬야 하고요. 담당 구역의 구급 상자 등은 항상 잘 정리해 두고요. 부상자가 생길 때 연락 방법은 정확하게 알아두고, 인공호흡법 등 기본적이고 응급을 요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잘 연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고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갔지만 그 직후에는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 여러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피트 안에는 중독된 동료를 구하겠다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나서는 경우 자신도 같이 중독되었습니다. 감전된 친구를 도와주려고 친구의 몸에 접촉하였다가 자신도 같이 감전되었고, 손가락에 다친 정도가 가벼워 진료를 받지 않았고 그 상처가 악화되어 손가락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먼지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진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구에 심한 상처가 났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대처를 하셔야 여러분들께 이런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응급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필요한 구급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급상자 등의 도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평소 위치를 파악해 두어야 하고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 등은 순서를 정확히 숙지하고 훈련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구급조치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환자와 자신의 안전성 등을 현장 조사하고 호흡 정지 등 우선순위 파악과 그에 대한 처치, 무의식 상태, 위급 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요. 주위의 협력을 요청하되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용한 대화로 환자의 안정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모포나 옷으로 체온 유지와 의식이 있는 경우 음료를 준비하고요. 현장에 대한 관찰과 증거물 파악, 소지품 보존, 모든 처치를 기록, 병원 이송 후 제시되어야 하고요. 환부 고정 등의 조치 후 주의하여 조용히 운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과서 260페이지 산업재해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에 대한 답은요. 산재보험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법적 강제력으로 당연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산재보험의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발병한 질병이 이전에 다니던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산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산업재해 보상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업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을 받아야 한다면 산재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요. 자, 첫 번째,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프게 된 경우, 두 번째,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세 번째, 1인 이상이 일할 수 있는 곳이라면, 네 번째, 본인의 실수로 다친 것이라도, 다섯 번째, 일을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산재보상보험을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받은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 병원 원무과에서 최초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회사에 각 한 부씩 제출하면 재해 근로자의 산재 요양 신청이 되겠습니다. 만약 치료받은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이라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최초 요양 신청서를 다운받아 해당 서식을 작성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병원, 회사에 각 한 부씩 제출하여 산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도표를 통해 산업재해 신청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다쳤을 때라고 가정하면 자, 우선 병원 이송이 돼야 되겠죠. 병원 이송에 있어서 자, 여러분이 회사에서 정한 산재 지정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자, 회사 관련 없는 일반 병원에 갈 수도 있는데 자, 물론 산재 지정 병원 자, 회사하고 회사에 정한 병원이면 병원 여러분들이 진료받고 병원 원무과에 최초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여러분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일반 병원인 경우에도 여러분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초 요양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서 여러분이 직접 자, 이제 여러분들의 회사나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 지역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등기우편 발송을 통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너무 아파서 며칠이 지나 병원에 간 경우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병원 이송만큼 위급한 상황은 아니겠죠. 자, 아무튼 이 상황인 경우에도 산재 지정 병원인지 일반 병원인지에 따라서 자측과 처리 절차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261페이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되겠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야 되겠고요. 사고 현장의 목격자와 증인을 확보해 두어야 하고요. 사고 발생 후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진료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기계 고장 여부, 안전장치 미작동 여부, 중약물의 취급 여부, 안전교육 미실시 여부 등 사고의 원인을 확인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산재보상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취업기간 급여인 경우에는 그중 휴업급여가 있는데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2번 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급액을 지급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취업 기간 급여 중요 상병보상연금요 요양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않고 폐질 등급 1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장애 및 간병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급여는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 장애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애 등급에 해당되는 지급 일수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간병급여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해지면서 그 장애 정도에 따라 간병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급여는 노동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고, 장의비는 노동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 실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교과서 263페이지 안전표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표시는 첫 번째 금지표시, 이렇게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 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이렇게 있고, 경고표시는 인화성 물질경고, 산화성 물질경고, 폭발성 물질경고, 부식성 물질경고, 방사성 물질경고, 고압전기 경고, 매달림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모험 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 광선 경고, 바람성 변이, 이런 이제 독성 호흡기 감인성 물질 경고가 있겠고요. 위험 장소 경고가 있겠습니다. 지시 표시는 보안경 착용, 방독 마스크 착용, 방진 마스크 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기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이 있겠고요. 안내 표시는 녹십자 표시, 응급구호 표시, 들것 표시, 세안장치, 비상구, 좌측 비상구, 우측 비상구, 비상용 기구가 되겠고요. 관계자의 출입금지는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관계자의 출입금지. 여러분들 이러한 표지는 한번 보셨을 텐데,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공지 대상 물질의 위 취급 실험실 등도 이렇게 경고 표시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단원 5 근로관계와 산업안전, 중단원 3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가 이어서 온라인 2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